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면 퇴직 후에도 걱정 없는 여유로운 삶을 보낼 거라 믿습니다. 안정된 연금이 보장된다고 하니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평생 안정이라는 환상이 있지요. 하지만 정작 공무원들도 숨기고 있는 은퇴 후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연금이 있더라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과 생계의 무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진짜 삶을 다시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안정된 퇴직?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도 피할 수 없는 은퇴 후의 진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편안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고 평생 일을 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작 은퇴한 공무원들조차도 이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느끼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지는 자산,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은퇴 후의 현실은 우리를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이끌죠. 먼저 공무원으로 은퇴한 사례 3가지를 통해 이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퇴직연금이 안정적이긴 한데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 김 씨는 30년간 교직에 몸담다가 60세에 퇴직한 교사입니다. 퇴직 전엔 충분한 연금이 매달 지급될 거라 생각했고 은퇴 후엔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매달 받는 연금은 고정되어 있지만 생활비는 계속 오르다 보니 예상보다 연금이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엔 자녀 교육비나 가족 행사 비용 등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도 더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자주 돈이 필요할 줄은 몰랐다 하라며 매번 빠듯한 생활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해결 방법. 김 씨는 월급이 적더라도 은퇴 후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생활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정서적인 만족감도 함께 얻었죠. 사례 2. 내가 받는 연금으로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박 씨는 2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후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 동안엔 회사 보험으로 모든 치료비가 커버되었지만 은퇴 후에는 개인 의료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비는 늘어나고 특히 만성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자주 가야 하다 보니 의료비는 상상 이상으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젊었을 때 건강을 챙기지 못한 걸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박 씨는 말했습니다. 해결 방법. 박 씨는 은퇴 후에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생활 습관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깨닫고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민간보험을 가입하여 불확실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며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었죠. 사례 3. 은퇴 후 새로운 일을 구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정 씨는 은퇴 후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한자리에서만 일하다 보니 다른 직업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줄어들면서 퇴직 후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죠. 퇴직 후엔 안정된 연금만 믿고 아무런 준비 없이 생활해 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감이 더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아무런 목표도 의미도 없는 노후를 보낼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라며 정 씨는 후회했습니다. 해결 방법. 정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자문 역할을 하거나 강의에 참여하게 되었죠. 이를 통해 정 씨는 작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정서적으로도 충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론. 안정된 노후, 준비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3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만을 믿고 사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예상치 못한 지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우리의 노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60대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안정과 건강관리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된 삶을 위한 다양한 준비와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든 아니든 누구나 은퇴 후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정된 은퇴를 꿈꾼다면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준비 사항. 은퇴 후 삶이 얼마나 편안할지에 대한 상상은 자주 우리의 기대치를 높입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예상했던 삶과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만 있으면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물가나 생활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측할 수 없는 건강 문제와 의료비 부담까지 다양한 문제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연금만 믿고 살면 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든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큰 돈을 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물가가 매년 오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연금이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가능하다면 파트타임 일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할 만한 것은 은퇴 전의 경험을 살려 강의나 자문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최근 많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가르치거나 조언을 해주는 일은 소득도 얻으면서 사회적 역할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한 취미를 활용한 소일거리로 소득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글쓰기, 원예 등 취미 활동을 통해 소규모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판매하거나 강의를 열어 소득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의료비 대비를 위한 건강관리와 추가 보험 가입. 퇴직 후 생활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바로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의료비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회사의 복지로 의료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지만 퇴직 후엔 모든 것이 개인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입니다. 우선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의 큰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지금부터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증상을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민간 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60대 이후 가입하는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때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렴한 실손보험이나 특정 질병을 커버하는 보험을 통해 큰 병이 닥쳤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네트워크 유지. 은퇴 후 큰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와의 단절입니다. 일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은 좋지만 갑자기 일터에서 함께하던 동료나 대인 관계가 단절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나 지역 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람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은퇴자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동호회나 자원봉사, 학습 모임 등을 통해
또래들과 유대감을 나누는 것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좌나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배움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 씨처럼 은퇴 후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며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쌓아 나가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3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두어야 합니다. 첫째,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둘째,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 셋째,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하면서도 경제적, 건강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위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면 퇴직 후엔 걱정 없겠지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정된 은퇴 생활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퇴직을 앞두고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의 부족이었지만 막상 퇴직 후 더 뼈아프게 다가온 건 친구들과의 관계 변화였습니다. 함께 나이 들며 수십 년을 우정을 나눴다고 믿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내 경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멀어지거나 냉담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씁쓸해졌습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들어 은퇴 후 생활의 현실과 마주하다 보니 어릴 적엔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었던 우정이 사실은 돈과 연결된 관계였다는 깨달음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돈 없는 친구는 부담스럽다는 말이 이제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정말 돈이 우정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퇴직 후에야 알았다. 친구가 아니라 돈이 우정의 중심이었다. 퇴직 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씁쓸함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랜 시간 연락을 못해서 멀어진 거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더 뼈아픈 진실입니다. 함께 나눴던 우정이 단순히 돈이라는 연결고리로 유지됐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3가지 사례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례 1. 명절 선물 대신 손편지를 보냈을 때 50대 후반의 김 씨는 은퇴 후 줄어든 소득 때문에 매년 챙기던 친구들에게 명절 선물을 올해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써서 우정에 대한 감사와 근황을 나눴죠.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연락이 뚝 끊겼고 심지어 한 친구는 요즘 힘든 거야? 라며 동정 어린 말투로 물었습니다. 김 씨는 당황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친구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선물을 이용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사실은 경제적인 여유를 나누는 형태로 유지됐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교훈 경제적 지원이나 선물이 아니라 진심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 유대가 없어도 유지될 관계만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사례 2. 고급 식당에서 초대받지 못했을 때 박 씨는 60대 초반에 퇴직한 후 소득이 확 줄어들면서 외식비를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예전에 함께 다니던 친구 모임에서 자신만 초대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모임 장소가 고급 식당으로 바뀌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박 씨를 배제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올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배려했어라는 말을 들었지만 박 씨는 그 말이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경제적 부담 없이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이제는 박 씨의 경제력을 핑계로 자신을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순히 형편에 맞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박 씨는 우정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훈 돈이 아닌 사람 자체로 평가받는 친구 관계를 위해 내 경제적 상황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친구의 돈 자랑이 불편해질 때 최 씨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친구는 매번 만날 때마다 이번에 새로 산 차나 휴가 때 갔던 럭셔리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최 씨는 그럴 때마다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최 씨는 더 이상 친구를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그 친구를 다시 만난 최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겉으로는 풍족해 보였지만 퇴직 후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인해 상당한 대출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초라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돈 이야기를 했던 거죠. 최 씨는 이 일을 계기로 깨달았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 관계가 어긋나는 게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서로의 시각과 태도가 문제였다는 사실을요. 교훈: 돈 이야기가 불편할 때는 대화를 통해 솔직하게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돈과 우정의 본질을 돌아보며 퇴직 후 친구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친구들과 어떤 태도로 관계를 이어갈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멀어졌다는 씁쓸함을 느낄 때 그건 우정의 약함을 드러낸 것이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정이 돈으로 유지되는 것 같아 보일 때 진정한 친구를 구분할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나 자신도 돈과 관계를 어떻게 연결 지어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퇴직 후의 우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더 깊고 진솔한 관계를 만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물질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에 흔들리지 않는 우정을 키우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퇴직 후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퇴직 후 우정의 진실을 마주하다 돈과 관계의 재정립. 퇴직 후 사람들은 여러 변화를 경험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는 것과 함께 인간관계가 변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돈이 미묘하게 작용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동안의 우정이 무너지는 것 같아 씁쓸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런 경험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전문가로서 이 시점을 우정을 재정립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과 관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돈의 영향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원 기반, 이롤 리소스 마이너스 베이스트 시리우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원, 즉 돈, 시간, 혹은 에너지 등 자신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자원을 친구들에게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편하게 냈던 식사비를 퇴직 후에는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친구 관계에서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균열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를 재구성하는 3가지 방법. 1. 관계의 중심을 경험으로 이동하기. 퇴직 전 우리는 자주 경제적 자원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식사 대접이나 고가의 선물이 우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죠.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런 경제적 자원 대신 경험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관계의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자면 60대 중반의 이 씨는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자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지 않는 산책이나 공원 나들이, 무료 전시회 방문 같은 활동을 친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오히려 이런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핵심 메시지: 돈 대신 추억과 경험을 공유하세요. 물질적인 요소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함께한 경험은 오래 남습니다. 2. 경제적 격차를 대화의 주제로 삼지 않기. 퇴직 후 가장 불편한 순간 중 하나는 친구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드러나는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고급 자동차나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는 반면 자신은 생활비 절약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을 때 말이죠.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비교와 위축감을 불러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대화의 주제를 공통의 관심사로 전환하라고 조언합니다. 50대 후반의 정 씨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친구들에게 새로운 취미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독서 모임을 시작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요리 수업에 등록하면서 대화의 초점을 경제적 이슈에서 벗어나게 했죠. 그 결과 친구들과 더 깊이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핵심 메시지 돈 이야기가 불편할 때는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대화를 나누세요. 경제적 격차를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를 분별하기.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마련입니다. 오랜 친구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50대 초반에 퇴직한 박 씨는 친구들에게 연락이 끊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안부를 묻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친구 한 명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했고, 오히려 소수의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퇴직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핵심 메시지 퇴직 후 멀어지는 관계를 애써 붙잡기보다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세요. 돈이 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는 심리적 자세.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돈 때문에 변해버린 관계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사실 돈과 인간관계는 누구에게나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진정한 우정이란 돈이 아닌 마음과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변화하는 관계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다음의 3가지 태도를 실천해 보세요. 자신의 경제 상황을 인정하기. 친구들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멀어지는 친구도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소중한 관계에 감사하며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퇴직 후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늘어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퇴직 후 우정의 새로운 시작. 퇴직 후 우정을 둘러싼 씁쓸한 현실은 누구나 겪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찾고 돈과 상관없이 유지되는 우정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제는 친구와 돈 사이에서 고민하는 대신 관계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우정을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퇴직 후에도 사람과의 연결이 삶의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 임원 퇴직 후 추락. 그 누구도 준비되지 않았다. 대기업 임원, 많은 이들의 꿈이자 목표일 수 있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며 안정된 수익과 권한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그 화려한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그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퇴직 후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임원으로서 오랜 시간 일해온 사람들에게는 퇴직 후에 느끼는 허무함과 불안감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사라진 직책과 함께 추락한 자존감. 김모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매일 중요 회의와 결정을 내리며 바쁜 삶을 살았죠. 하지만 퇴직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문득 자신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직장을 떠난 후 그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그를 찾지 않았고 매일 출근하며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나 같은 사람은 회사에서 필요 없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이 추락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습관이 무너지고 시간이 많아졌지만 무엇 하나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비로소 직장이 자신의 정체성의 전부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이 사라지자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사례, 노후 준비 부족으로 다가온 경제적 위기. 이 씨는 평생 대기업에서만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돈을 모았고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지만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예상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서 재정적 압박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자신도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노후 준비는 미비했습니다. 퇴직 후 몇 년이 지나자 생활비와 자녀 지원비가 쌓이면서 점점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이 씨는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의 사례는 많은 임원들이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 노후 준비에 소홀해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 사회적 위치의 상실로 인한 외로움. 퇴직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의 변화도 겪습니다. 임원 시절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회의하며 사무실을 누비던 박모 씨도 그랬습니다. 그의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갑작스럽게 자신을 찾는 이가 거의 없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존경하고 조언을 구하던 후배들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받거나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사회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의 위치와 역할 덕분에 사회적 교류가 활발했지만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었고 주위의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얻었던 인간관계들이 사실은 업무적 관계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사회적 위치를 상실한 고독감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퇴직 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사례는 퇴직을 앞둔 많은 대기업 임원들이 처할 수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단절, 자존감의 하락 등 다양한 문제가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 후에도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정체성을 직장 외부에서도 찾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일을 그만둔 후에도 자신을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취미나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 씨처럼 직장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경제적인 준비도 필수입니다. 막연히 연금에만 기대지 말고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씨의 사례처럼 퇴직 후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지출 계획과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다고 해서 퇴직 후에도 자연스럽게 경제적 여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 없는 퇴직은 곧 경제적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 씨의 사례처럼 사회적 고립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 미리 인간관계를 넓혀 놓아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만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외부에서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고 직장 외부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대기업 임원일수록 자신의 직업에 몰입해 퇴직 후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추락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추락을 피하려면 대기업 임원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준비 사항. 대기업 임원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아왔지만 퇴직 후에는 그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고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던 그 자리가 퇴직과 함께 갑자기 사라지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를 경험한 많은 임원들이 퇴직 후 무력감과 허무함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추락을 피하고 퇴직 후에도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로서 세 가지 중요한 준비 사항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퇴직 후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라. 대기업 임원으로서 오랫동안 일해온 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회사 외에 어떤 존재인가? 임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그 자리를 잃고 나서
나 자신이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일입니다. 김 씨의 사례를 기억하시죠? 그는 퇴직 후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에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정체성이 임원이라는 직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공허함만 남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길도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 혹은 배우고 싶었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정모 씨는 퇴직 후 유럽의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여행을 다니며 언어와 요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신의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또 다른 직업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에도 자기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2. 경제적 계획을 미리 세워라.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미리 세세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재정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고 해서 항상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퇴직 연령이 다가오기 전에 자신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생활비, 건강관리 비용, 자녀 교육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연금 외에도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 FIRE 운동, 즉 재정적 독립, 조기 은퇴라는 개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찍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나 사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김모 씨는 퇴직 후 자신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농업에 뛰어들어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며 자급자족하며 살아갑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3. 인간관계의 고립을 피하라. 퇴직 후 많은 임원들이 느끼는 또 다른 큰 문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장 내에서 쌓았던 인간관계는 결국 직무와 관련된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이는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퇴직 전에 미리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직장 밖에서도 사람들과의 교류를 넓히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나 자원봉사활동,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모 씨는 퇴직 후 재능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쌓아온 경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대기업 임원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력과 성과는 퇴직 후에도 분명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자산을 퇴직 후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의 성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이 추락이 아닌 도약이 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이상 퇴직 후의 추락은 그 누구도 맞이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한 달에 280씩 연금이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빠듯할까요? 어디에 다 사라진 걸까요? 63세 박 선생님은 고등학교 교사로 30년 넘게 근무한 후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교직은 흔히들 안정된 직업이라고 하죠. 퇴직 후에도 연금이 꾸준히 나오니 노후엔 걱정이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실제로 퇴직 후 첫 12년은 비교적 여유로웠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자녀들 결혼 자금에도 조금 보탰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매달 280만 원이 들어오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으로는 생활이 점점 빠듯해졌고 통장은 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의 과소비라 여겼지만 이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자녀의 긴급 지원 요청까지 은퇴 이후 줄어든 수입과 늘어난 지출이 만든 현실 앞에 교직의 안정성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통장 잔고를 매일 확인하면서 오늘은 뭘 줄여야 할까라는 고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십니다. 은퇴 후 왜 통장은 텅 비는 걸까? 교직이든 공무원이든 안정된 직업이라 불리는 직군에서 은퇴한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나는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점점 다릅니다. 이유는 단순하지만 복합적입니다. 1. 연금은 고정인데 지출은 유동입니다. 연금은 물가 상승을 완전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10년 전 200만 원이면 꽤 살만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식료품, 공과금, 의료비가 꾸준히 오르면서 실질 수입은 줄어든 셈입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변수치과 치료비, 집 보수비, 자녀 긴급 지원 요청까지 겹치면 한 달 생활비는 연금 수준을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2. 은퇴 후 소비 패턴 변화. 퇴직하면 소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죠?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시간 여유가 생기니 외식도 늘고 TV나 유튜브를 보고 충동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또한 이젠 좀 즐기자는 심리로 여행이나 취미에 쓰는 지출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3. 자녀 문제. 가장 흔한 지출의 블랙홀입니다.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실직한 자녀 지원 등은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지막으로 도와주자는 마음이 통장을 텅 비게 만듭니다. 사례 1 연금만 믿고 있었다. 그게 착각이었죠. 이름 김정혜 가명 65세 초등학교 교사 은퇴. 김정혜 씨는 61세에 퇴직하면서 약 250만 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넉넉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남편의 지병으로 매달 병원비만 5,060만 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집안 수리, 손자의 과외비까지 도와주다 보니 연금은 매달 간당간당하게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적금 한 푼 못 들고 살아요. 연금은 그냥 그달 살고 끝입니다. 예비비가 없어요. 그녀는 이제는 마트에 가서도 5,000원짜리도 여러 번 고민한다고 합니다. 사례 2 퇴직하면 좀 편해질 줄 알았죠. 오산이었어요. 이름 윤재원 가명 63세 중학교 체육교사. 윤 씨는 퇴직 직후 가족 여행을 다녀오며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라 다짐했지만 불과 1년 만에 딸의 이혼과 손자 양육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딸과 손자를 집으로 불러들였고 생활비는 2배로 늘었습니다. 연금으로 셋이 먹고 살자니 결국 저는 밥도 줄이고 전기장판만 켜고 살아요. 체육 선생님 시절 열정 넘쳤던 그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고민 중입니다. 내가 30년 넘게 일했는데 왜 지금은 일이 초라할까 싶어요. 사례 3 사람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돈 얘기 나올까봐. 이름 정민호 가명 66세 고등학교 국어교사. 정 씨는 은퇴 후 문화센터 강의를 하며 나름 활동적인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강의가 끊기고 그 여파는 연금 외 소득이 전무한 지금도 계속됩니다. 친구들 모임도 부담스럽습니다. 다들 골프 치고 여행 다니는데 나는 밥값도 부담돼요. 그는 인간관계까지 점점 줄이며 집에만 머무는 날이 늘었습니다. 은퇴 후 통장이 마르지 않게 하려면 1. 고정지출 최소화 계획 세우기. 자동차, 보험, 통신비 등 고정비를 먼저 줄여야 합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출 구조 재정비입니다. 2. 연금 외 소득원 찾기. 소일거리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강의, 취미 활용 판매, 시간제 근무 등 은퇴자도 가능한 수입원이 많습니다. 3.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 선언하기.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은 여기까지라는 기준선을 정하고 가능하면 처음부터 명확히 이야기하세요. 4. 의료비 대비는 보험보다 예비비로. 보험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
일정 금액의 비상예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실제 도움이 됩니다. 5. 집이 있으면 현금 흐름을 고려한 다운사이징도 고려. 유지비가 높은 주택보다는 관리가 쉬운 소형 주택, 임대 수익이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교직 은퇴했는데 왜 매일 통장이 비어갈까요? 이 질문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안정된 직업으로 평생을 일해도 준비가 없으면 퇴직 후의 삶은 벼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려면 반드시 지출 관리, 소득 다변화,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나 자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안정된 노후의 출발점입니다. 주제 교직 은퇴했는데 왜 매일 통장이 비어갈까요? 서론 은퇴자 연금 생활의 착시 효과. 많은 중장년층, 특히 공무원이나 교직에서 은퇴한 이들은 연금 수령 안정된 노후라는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이후 삶을 들여다보면 매월 고정적으로 수령하는 연금이 생활비를 온전히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소득 지출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연금 생활의 주요 한계 요인. 1. 실질 소득 감소 vs 체감 지출 증가. 연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연금 인상률은 2% 내외이지만 실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5%에 달하는 시기 있음. 특히 식료품비, 의료비, 에너지 요금은 고령층에서 체감하는 비율이 높아 지출 압박이 큼. 2. 고정 지출의 불변성. 자동차 유지비, 주택관리비, 보험료 등은 퇴직 전과 큰 차이 없음. 특히 퇴직 후에도 자녀 지원 지출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많음. 3. 예상치 못한 변수. 의료비 지출 증가,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및 비급여 항목 부담이 늘어남. 부동산 세금 또는 유지보수 비용, 주택 소유자는 주기적인 수리비나 재산세 부담 존재. 4. 소득원의 단일화. 퇴직 이후 연금 외에 소득원이 없는 구조는 모든 재정 리스크를 연금에 집중시킴. 기존 직장에서의 고소득 구조와 비교해 심리적 위축도 큼. 실제 사례를 통해 본 구조적 문제점. 사례 핵심 문제 결과. 전직 초등교사 250만원 연금 수령, 남편의 병원비 지출, 자녀, 손주 지원 매달 적자, 예비비 소진. 전직 체육교사 280만원 연금 수령, 딸 이혼 및 손주 양육 지원, 생활비 증가로 아르바이트 검토. 전직 고교교사 300만원 연금 수령, 문화센터 강의 중단, 소득 상실, 사회적 관계 축소, 고립감. 이처럼 연금 수령자라 해도 연금 외부 요인에 따라 재무적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제시하는 은퇴 후 재정 안정 전략. 1. 은퇴 전 재무 시뮬레이션 필수. 단순한 수입 대비 지출 계산이 아닌 장수 리스크, 의료비 리스크, 가계 변화 변수 포함한 재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최소 85세 90세까지의 생애 주기별 지출 예상치를 세워야 함. 2. 소비 구조의 슬림화.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명확히 구분. 보험 재점검, 자동차 감축, 주택 유지비 절감 등 고정비 구조 조정이 핵심입니다. 3. 연금 외 소득 다변화. 은퇴 전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컨드, 잡세컨드, 자부 또는 생활형 자산 운용 필요. 온라인 콘텐츠 제작, 주택 일부 임대, 소액 투자 배당 ETF 등. 4.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 설정. 은퇴 후 자녀 지원은 가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가능한 조기 독립 유도 및 한계선 설정이 필요하며 가족회의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합니다. 5.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운용. 시세 차익 중심의 부동산 투자보다는 현금 흐름 기반의 배당주, 임대 수익형 자산이 안정적. 유동성 확보를 위해 MMF나 CMA 등 단기 자금 상품 활용 권장. 결론 및 제언. 교직 은퇴자라 해도 연금만으로는 완전한 노후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안정된 직업이라는 과거의 프레임보다
지금은 적극적인 재무 전략과 생활 구조 조정이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연금 보완 제도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은퇴 후 통장이 비어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출은 철저히, 수입은 다변화하라. 연금은 최소 안전망일 뿐 전부가 아니다. 은퇴 후는 쉬는 시기가 아닌 재정 재설계 시기다.